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특별 일일위원을 무려 3분이나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주의 소리 유희순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분별한 폭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 송재용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상대책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정되셨잖아요. 봐봐요. 고정인가요, 이러면? 이제 고정되신 것 같아요. 김수동 의원님도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뭐 한두 번 아니고 3번이니까. 이제 고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처음 오셨어요. 네네. 처음 오시면 항상 예.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사생결단 많이 보셨나요? 저희가 텔레비가 안 돼가지고요. 찾아서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서 네. 그럼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아주 좋은 프로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요, 에너지 생산이 여전히 큰 고민인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함께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양 풍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지금부터 짚어보죠. 친환경 에너지나 풍력 사업이 영양에서는 굉장히 무분별하고 풍력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돈 벌 테니까 너네는 입 다물어. 풍력 단지로 인한 피해다라는 입증을 당신이 해라. 동의서 문제 조작을 하게 되고 밀종위기종 동식물을 누락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이에요. 군민이 주인인 영양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영양풍력단지 2단지 중단하고 사업 자체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 백지화시켜야 된다. 영양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영양댐에서 보여주듯이 주민이 다친다. 영양 풍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영양군청과 또 GS 측의 특별위원을 모시고 싶었으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송재용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네, 폭풍으로 하겠습니다. 폭풍. 네. 폭풍. 폭력이 된 풍력, 어. 이건 줄임말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풍력이라는 게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향에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환경에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표현해서 폭풍, 폭력이 된 풍력으로 정했습니다. 왜 폭력이 된 풍력이 됐을지 짚어볼 텐데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인 건 맞는데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입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 주민들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책에 이제 굉장히 공감하고 또 실제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웃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반대 활동에 같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왜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방식의 풍력 사업을 반대하는지 그거를 이제 짚어보면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된 결과로 영양이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경 5km 이내에 풍력발전기 88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게 제주도 전체 면적의 80%,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체 면적에 있는 거에 70%에 해당되는 전체 용량에. 어마어마한 설비 용량이 이제 가동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마을이 이제 풍력단지로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음 피해, 저주파 피해도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벌을 키우시는 분들의 양봉 피해가 있는데 피해 입증을 풍력단지로 인한 피해다라는 입증을 당신이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피해가 실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풍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영양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하는 부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식, 사업 방식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요. 사업 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발전 사업을 먼저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거를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동의서 문제 조작을 하게 되고 환경성 문제에서 뭐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누락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영양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제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것을 다시 제도를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라. 네.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방향은 맞으니까 찬성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이 찬성하는 쪽 네네.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GS와 영양군청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성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쪽에서 이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는 아무래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이득을 보냐? 우선은 GS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 뭐 선풍기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선풍기만 갖다 꽂아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로도 설치하게 됩니다. 설비하게 되면 이 건설업자들이 또 돈을 법니다. 그리고 영양군은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추진했냐라고 하면 이러한 돈 버는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을 내면 영양군청의 세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과 가까이 있는 주변 건설업자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업자와 영양군청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돈 벌 테니까 너네는 입 다물어. 이득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GS나 영양군청 쪽의 찬성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주민분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그 제가 봤을 때 그 영양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뭐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맹동산 풍력단지 들어올 때 일자리 창출 200개 정도 그리고 뭐 관광 자원화 그리고 펜션을 짓는다. 승마장 또는 그 뭐 풍력학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헛된 그런 그 약속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일자리가 그 비정규직 한 10개 정도, 그나마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 5개 정도, 그리고 승마장 뭐 풍력학교 이런 거 다 없지 않습니까? 펜션. 그러니까 이게 또 요즘 그 풍력단지 이거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오히려 그 등산하는 사람들조차 잘 오지 않는 그런 자연을 현상이- 즐길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결국은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다른 그 이상도 이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예. 크게 봐서 네. 나라의 발전 방향이 네. 신재생 에너지니까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풍력 발전이 들어오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은 그런 별로 깊은 뜻에서 했는 것 같으면 차라리 박수라도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찬성하자. 이거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는 귀엽다고 봐요. 혹시 거기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그 발전 업주 측에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돈으로 그 사람들을 매수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풍력 유치하기 위해서 찬성하러 다닐 여가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합리적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매수까지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찬반이 나눠진 것도 있고요. 어때요? 네,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양제이풍력 공청회 때 회사 측과 그 앞장서서 이제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뭐 전혀 서슴치 않고 돈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그럼 사실인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회사 GS 풍력회사 과장이 뭐 문제 있으면 고발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매수하고 그로 인해서 활동하고 이런 게 아주 이제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주민들이 그 500만 원이 영양 제2풍력 명의로 입금된 그 통장 사본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거대 자본중의
가장 야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유발의 주체지 않습니까? 지금 거대 자본이. 그런데 본인들은 빠졌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빠지고 주민들끼리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이런 야비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 주민들끼리의 갈등. 그럼 지역 공동체가 파괴 내지는 훼손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 사업이 뭐 취소가 되든지 이게 뭐 계속 진행이 되든지 어떻게든 결정이 내려지도 주민들 사이에 생겼던 이 갈등의 폭, 파괴된 공동체 회복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영양군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나. 모든 개발 사업에 그 주민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민간 사업이 시도하는 데는 다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갈라치는 거죠.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할 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론 뭐 돈에 지급되는 액수도 다를 것이고 조건도 다를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서 족쇄를 채우는 그런 그 잘못된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분께서 이 기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업 욕은 안 하고 싶어요.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벌기 쉬운 곳을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주민들의 편이 돼줘야 할 영양군청이 일을 안 했고 더 나쁘다. 기업은 돈 버는 게 당연하니까 돈 버는 거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군청은 그럼 뭐라고 있었냐. 이게 기업과 싸우다 보면 또 정작 행정기관은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영택 전 영양군수 시절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 샅샅이 좀 뒤져서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나서서 뒤지더라도 좀 밝혀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찬반이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조율은 해 나가야 될 텐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조율이 쉽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조율을 한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면은 조율이 가능할 텐데 이미 한쪽은 돈을 쓰고 또 돈을 받고 거기에 뭐 합당한 어떤 자기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한 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조율 자체가 이제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 발전 사업 허가 자체, 제도나 정책이 개선이 돼야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 갑갑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조율이 되겠는데 정해놓고 조율을 하려니까 이건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정당성에 방점을 두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일단 발전업자와 주민 간의 관계도 갈등 구조지만은 이 주민 사이의 갈등이 더 심각하니까 최소한 주민 사이의 갈등을 영양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있다. 영양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영양댐에서 보여주듯이 주민이 다친다. 영양군이 왜 존재해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복 정진시키기 위해서 영양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유 의원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영양군의 지자체의 입장이라는 것이 사업자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양군의 입장도 사업자와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그런 이유가 거겠죠. 됐다고. 저희 주민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이렇게 갈등 있는 사업을 일단 중단을 하고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책이나 제도 개선은 한참 시간이 걸리고 갈등 있는 사업은 회사 측이나 영양군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정말로 공감되는 게 발전업자하고 영양군청하고 같은 시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환경 파괴 사업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4대강 사업 보면은 지자체는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반대를 한 지자체는 대한민국 어느 곳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영양군과 발전업자하고 통일 생각, 통일 시각이라는 거에 대해 크게 공감이 됩니다. 저는 뭐 환경 운동을 하지만은 그 환경 파괴라는 부분보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토목 사업과 개발 사업들이 사람의 인성을 파괴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영양에서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GS나 뭐 한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뭐 두산, 현대 이런 다 데들이 대기업이에요. 네, 다 주민들이 대기업입니다. 쉽게 맞설 수 없는 너무 대기업들이라서. 그리고 이 기업들이 4대강 사업했고요. 또 이 기업들이 핵발전소 건설을 주축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했던 기업들이. 네, 그럼 이쯤에서 영양 풍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한 송 의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이게 이런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공익적인 가치, 재생에너지의 이제 본래적인 어떤 취지를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지 않고 미루고 뭐 이제 뒤로 자꾸 이제 떠넘기고 나서 지금 이전 방식과 똑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추진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 부대를 확실히 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새술, 재생에너지라는 새술을 담자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단은요?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 풍력 발전이 역량에 그만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또 한 축은 화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화되어 있는 대규모 발전 시설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들,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것도 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원전 짓던 걸 대규모로 전력 생산하던 걸 자 이제 풍력으로 바꾸자. 이거는 깨끗한 에너지니까 라는 방식이 계속 고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양이 이미 풍력 발전 단지가 많으니까 저기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는 저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여기 풍력 단지 그렇게 좋으면 가져가십시오. 왜 영양에 가져오십니까? 문제는 이제 풍력 발전 단지가 왜 그렇게 밀집되어야 되고 집중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은 이제 천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도 사실은 그 지역적으로 분산되면서 그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송전선로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가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인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이제 검토나 반성 없이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것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이 무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피해들을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가야만이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없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결과만 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 과정까지 줘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풍력 발전의 영향이 워낙에 주민들에게 가다 보니까 풍력 발전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히 수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 측에서 말한 협약서를 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건설 이후에 운영하는데 피해가 발생해도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는 건데요. 아까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양봉을 하시는 분이 풍력 발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 양봉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찾아가니까 그 입증은 피해를 보신 분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을 할게요. 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협약 과정에서 업체에서는 풍력 발전단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여기 억지로 짓겠다는 거 아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양군이 유치를 했고 여기에서 영양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계약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출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뒤에 가서 이런 계약을 하더라도 법망은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협약서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 협약서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은 풍력단지를 가동한 후에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소음이나 뭐 여러 가지 저주파나 그림자 이런 걸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정한 거리에 있는 풍력 발전기 가동을 야간에는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한 대책이 있는데 그런 대책조차를 다 전면으로 부정하고 그런 책임은 회사에 없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이 협약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일방적이네요. 예. 이 협약서 내용. 뭐 일종의 하나하나 노예 벌써. 문서 같은 거 예.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GS 측이 또 주민들이 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간단하죠. 주민 급방용인 것 같아요. 자연인 저한테 사법부에서 뭐 검찰에 출두를 해라, 경찰서 형사과를 전락거리라 이러면은 굉장히 삶이 위축되죠. 그러면은 풍력 발전 반대 대책위 활동을 갖다 열심으로 하시던 분들이 위축되죠. 그걸 이 발전업주는 노리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맞아요. 예. 네. 저는 이 영양댐 반대로 이 영양 주민들이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또 네. 반복되는 거 아닌지. 네. 벌금 반복, 네네. 저도 냈습니다. 반복될 여지가 굉장히 네, 네. 많은 게요. 그러니까 영양댐 백지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형사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8천여만 원의 형사 벌금을 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영양댐 사업이 백지화된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 대책이 활동했던 분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양군이라든지 하여튼 고소 고발을 했던 관계자들이 어느 누구도 혹시 사과 받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죠. 뭐. 그러면 그 벌금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대한 언급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의 기본 모습, 그 아주 모범적인 곳이 영양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영양의 그러니까 풍력 발전 사업도 영양댐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주민한테, 지역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지역 주민? 정말로 자연 환경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애썼던 분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를 누가 줄여줘야 됩니까? 영양군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군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영양군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면은 어느 누구도 영양군민한테 피해는 안 돌아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려면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이 풍력 발전 단지도 그렇고 이전에 영양댐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권영택 전 군수였고 그리고 이 풍력 단지 추진하는 중에 지금 현 군수인 오도창 군수가 당시에 영양군 부군수였어요. 이 사업을 전혀 모르지 않아요. 진행되는 과정을. 그럼 본인이 이제 군수가 됐다면 이전 군수와는 좀 다르게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전임 군수 흔적 지우개 흔적을 좀 지워줘야 되는데 흔적 지울 생각 안 하고 흔적이 드러날까봐 이걸 감춰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그 당시에 부군수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전 영양 군수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반대 운동을 쭉 벌이면서 입은 손해. 이거 다 건설업자이신 전 군수님께 구상권 청구하면 이거 충분히 영양군으로 돌려줄 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네. 선생님 결화 들어보죠. 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이 제주도 풍력 발전과 이 공풍화 운동의 역사가 담긴 책인데요. 네. 예, 바람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생산한 전기도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방식의 풍력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육상 풍력은 저는 반대한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육상 풍력이 필요 없다. 서울에 지을 수 없다면 영양에도 짓지 마라. 서울에 지을 수 있는 것만 영양에 지어라. 네. 알겠습니다. 아주 단호하시네요. 김수동 의원님의 결단도 들어보죠. 지금 그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 지방 소멸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양이 지금 인구가 16,000도 네,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영양 같은 데는 오히려 멸종위기종이 사냥이나 담비, 뭐 수리부엉이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멸종위기종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결의를 하고 싶습니다.
AWP 풍력 발전 단지를 보니까 이게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미 풍력 발전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영양 제2풍력 발전 단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본안 지금 아직 그 접수가 안 됐고요. 네. 초안 때 이제 그 공청회가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이 심화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AWP 이게 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환경 영향 평가를 주도했던 회사가 지금 그 GS 제2풍력 단지의 환경 영향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허위 부동의 할 때 그 문제가 됐던 것이 허위 동의서 주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 동의를 받았다거나 심지어 사망한 분의 예, 명예이다고. 죽은 사람 네. 뭐 이거 옛날 조선시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런 허위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의하게 만들었던 그 용역 회사가 여기 GS 풍력 제2풍력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올 리가 같은 없겠네요. 지역에서 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 회사를 또다시 그 환경영향평가를 맡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 환경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의뢰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그 개발 사업자예요.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비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회사가 주잖아요. 사업자죠. 예.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작성이 되겠어요? 이게 주민들 의견 또는 뭐 자연 식생 문제, 환경적 측면 그리고 사업자의 입장 이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환경운동단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S 제2풍력에서는 버젓이 같은 지역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 업체를 환경영향평가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GS 제2풍력 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사냥이나 그 멸종 위기종이 분명히 사진에 찍히고 포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또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사생결단에서도 네. 자주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하는 쪽에서 돈을 준다면 이게 제대로 된 환경 영화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거는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영양산림청하고 영양군도 풍력 건설 회사 간에 또 수상한 정황도 있더라고요.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 건설로 생태 자연도 등급이 낮아졌는데 이게 또 풍력 건설 회사가 그걸 또 근거로 이렇게 또 발전단지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시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도를 갖다 놓는 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이 우리 숲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생태 자연도 등급이 더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춰짐으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을 신청할 수 있는 영양군이 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환경이 나빠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숲 가꾸기 사업, 그다음 임도 개설 사업, 그다음에 영양 풍력 발전 사업 신청. 이거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도 남지요. 안 그러면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영양 부분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게 발전 업주에서 업주 측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낸단 말입니까? 안 되죠. 실제 풍력회사가 제출한 평가서를 보면은 지금 이 풍력 사업 예정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미 훼손이 진행됐다. 아니면은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훼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임도 건설이 이미 돼서 그것을 통해서 풍력단지 진입로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이 그러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이제 주민들은 숲 망치기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숲가꾸기 사업을 해도 생태자연도 등급은 조정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숲을 갖고 왔는데 왜 이게 떨어지는지. 그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숲가꾸기 사업했는데
그걸 생태 자연도 등급이 떨어지니까 폭력 사업 허가 나는 것이죠. 어쩌면은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폭력 사업을 용이하게 만들어 줬는 것이 아닐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 생태 자연도 고시 등급 작성 지침에 보면은요, 제3조 3항에 보면은요, 고의로 생태 자연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그 훼손한 날짜로부터 10년까지는 훼손 이전의 등급을 유지를 시킨다. 그런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림청에서 고의로 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영양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과 풍력 사업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영양의 숲을 가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양의 숲을 가면 내버려도 되는데. 자연을 자연스럽게 두면 가꾸죠. 되는데.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가 난다 진짜. 이런 데다가 돈 쓰는 거는. 그런데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그러니까 영양만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논문이 뭐 수십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환경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계 보호가 아니고 생태계 파괴 사업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국가 차원에서. 근데 너무 이름을 예쁘게 해줘서 숲 가꾸기. 너무 맞아요. 잘 가꿀 것 같은데 결과 보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좀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이 하고 예. 생태자연도 작성은 환경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지금 이런 의견 조율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숲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숲 가꾸기 아니고 숲 망치기죠. 네. 네. 근데 주민들 상대로 협의회 참석을 막고 상해까지 입혔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하려다가 이 주민들의 항의로 재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죠. 어떤 일이에요?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수동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 그 협의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협의회가 진행되면 안 된다 항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주민들 참석했던 주민들에 따르면 공무원들도 나와서 그걸 막아섰었고 GS 회사 직원들이 와서 주민들을 막아섰고 이 고령의 주민들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 제지하는 이 공무원들과 충돌도 빚기도 했는데 이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했고 근데 네. 주민들도 당한 게 있으니까 이게 고소고발을 한 거죠. 근데 전체 네. 7주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정도면 굉장히 크게 다친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7주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의 일이죠. 예. 2018년 9월에 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7주라는 아주 중상해를 입힌 건데 어떻게 이걸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 처분을 보려한 이유도 아주 유치해요. 뭐 지역 주민들이 검찰청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항의하는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니까 그때서 뭐 보류하는 취소도 아니죠 이제 보류 이 어정쩡한 포지션을 정한 우리의 검찰이 뭐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늘 그래 왔다는 표현이 뭐 적절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약자의 편에 서야 될 사법부는 뭐 그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가 아닐까. 근데 여기서 좀 분한 건 영양군도 가만히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저는 이 오늘은 문제는 뭐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송재웅 위원님한테 좀 들어보는 게 네. 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넘어지셔갖고 손목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받아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치 7주인데, 근데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 전치 7주 상해 입힌 거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쵸. 보통 구속이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실제 저희가 그 상해 입히는 영상을 이제 마을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봤었는데 그 영상에 뚝뚝히 나왔는데도 어떻게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리려고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정말 강하게 들고요. 이 문제의 이제 가장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영양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묵인했다는 게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기업 측이랑 충돌이 일어나서 주민이 다쳤으면 아니 지금 국민을 뭘로 보고 이렇게 대우하냐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사업을 하라고 했지 주민들을 무시하라고 했냐 주민을 패라고 했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영양군이 입 다물고 있다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그리고 오늘 사생결단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누누이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영양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그러니까 않으셨습니다. 군이 네.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 발전업주가 쌍방고소로 일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게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회사가 얼마나 영양군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 군청 건물 안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상해를 입힐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네, 이런 누누이 상황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양군이나 만약에 네. GS 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사생결단에 요청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방송을 모셔서. 하는 걸로 네. 예, 하도록 하죠. 이런 상황이 전에 그 영양댐 대책위 활동할 때도 비슷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오늘 주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오늘 결어를 나를 올려놓고 가는 바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은 제가 없죠. 예, 바람은 제가 없는데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바람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울리고 간다 그렇게 봤습니다. 바람이 잘못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유희선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저는 야생하겠습니다. 야생. 야생. 예. 개발과 보존, 거대 자본 대 소시민, 그다음에 권력 대 비권력, 정글이죠. 그래서 야생, 야생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이 영화. 야생. 서바이벌. 영양에 저는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영양이 전국 거의 최고의 풍력 단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영양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영양이 이제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풍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보면 이제 섬 지역, 그다음에 해안, 네. 그다음에 이제 백두 대간 지역이라고 보면은 섬 지역은 풍력 발전에는 용이하지만은 발전된 전력을 갖다 육지로 이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럼 이제 해안에 해보면 좋은데 해안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해안은 그러니까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기를 세울 때 풍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서해안이나 뭐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 차이가 심하죠. 그럼 조수간만 차이가 심하다는 거는 이런 풍력 발전 시설들을 했을 때에 쇄골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냐? 백두대간 지역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디요? 군의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적은 지역. 어디가? 영양군이 네. 당첨.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영양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사실은 추가 개발이 쉽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맹동산 풍력단지가 41기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인허가 과정들이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목 군수가 재임 시절에 인허가를 잘 내주는 수월했군요. 그러한 조건이 있고 또 회사 측에서는 봤을 때 기본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송전선로가 사실은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송전선로들을 이렇게 이용을. 개통 연계를 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주민들이 이제 그 자포자기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혐오 위험 시설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쉽죠. 그런 뭐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보는데 영양 지역에 지금 GS 같은 경우에 제1단지, 제2단지 공청회 때 그 지적했던 부분인데 왜 1, 2를 붙이느냐? 그럼 3, 4, 5, 6이 또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영양 지역에는 이러한 그 기업들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위험, 불안과 그리고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거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아요. 유리 깨지고 나면 거기가 우범 지역 있듯이 네. 풍력단지 하나 들어오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풍력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걸 많이 하고 있나요? 그 우리가 사생결담에서도 다뤘지만 태양광. 태양광
했었고 네. 그리고 지열 발전도 추진하다가 이 포항의 이 지진이 지열 발전이 촉발시킨 거다라고 하면서 지열 발전 분야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 안에 포함됐었던 이 바이오 SRF 발전의 경우에도 이게 유해성이 또 드러나게 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좀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풍력이 어느 정도 효율이 나니까 풍력 발전 단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것. 결국 이거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적게 쓰고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으로 쭉 역량에도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바람이랑 태양은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이걸 활용해서 생산한 전기는 공공재로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 세운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이 제주의 경우에 해상풍력 발전을 처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들이 있었어요. 그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는 에너지 공유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이 공유기금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같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결정하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게 2012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육상풍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익이 생겨나는 이익을 외부의 기업들이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는 그 재생에너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네. 재생에너지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추진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위치하는 것들이 산이나 바람, 햇빛 이것들이 다 공유재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생산만을 위해서 이것들이 희생되면 안 되고 이 가치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될 건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참여할 건가, 이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자는 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목표이고. 네. 근데 이 확대를 하기 위한 입지 기준을 갖다가 세밀히 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 추진에만 매몰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상주에도 수십만 평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은 이건 정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씩 이상 된 나무가 베어지고 거기에 중장비가 가서 다 뒤집어 놨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아름다운 숲이 사라지고 뭘로 채워진다고요? 유리걸로 그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200평, 300평, 뭐 1000평, 2000평이 아니고 수만 평, 수십만 평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되죠. 지방자치단체 관련 담당 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마비예요. 민원 이거 해결하느라고.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에 많이 가는 이유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게 가니까 서울 관악산에 못 세우고 영양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상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성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고령화로 경작하기에 불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신재생 사업을 얼마든지 하면 돼요. 소규모 신재생 사업을 여러 군데 하면은 이렇게 집단화한 것보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조기에 빠른 성과를 목표로 이래 막무가내식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운동 때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하는 게 4대강하고 똑같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이루어지는 4대강 사업이라고. 네, 산에서 이루어지는 삽질이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는 최소한 정부 정책으로부터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 의원님은 텔레비전도 안 나서 텔레비전에 전기도 안 쓰시는데 그러네요. 그 영양에 계신 주민들이 전기를 얼마나 쓰겠어요.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지는 것보다 과잉해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정책상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네. 독립형 태양광으로 전기 네.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생산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원전이나
석탄 화력으로 발전하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저는 그 성급하게 하고 있다라는 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준비가 안 돼 있다. 성급하게 준비를 해서 성급하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촘촘하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가동기 시기에 이런 그 후유증과 피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네.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주민들도 여기에 굳이 반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 진행되는 사업 때문에 혹시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 혐오감이 또다시 그 잘못된 에너지를 나쁜 에너지를 얻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는 뭐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무총리 조정실이든지 청와대에서 나서 가지고 국민들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피로도가 더 올라가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정책들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거의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 그 일어나는 현장의 갈등이 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빨리 반영되느냐 이게 이제 사회의 성숙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는 지금 좀 많이 좀 아직은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 또 거부감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이걸 좀 빨리 제도 개선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폭력적이 풍력적으로 들려요. 폭력. 그래가지고 네, 마무리로 유 의원님의 결화 듣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결단을 이야기할 때 강대 약 뭐 권력 대 비권력 이런 비유를 했는데 결국은 재벌이 시민을 이길 수도 없고 권력을 휘두를 대상이 없는 권력은 비권력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시민이 살아남을 거고 비권력이 이 땅을 지켜갈 거라는 거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우리가 이긴다.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래 정해봤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 강한 자다.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네, 오늘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영양풍력단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풍력단지 지금 건설 추진 중인 거 2단지 중단하고 사업 자체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 백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육상풍력이 영양이 아니라 경북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육상풍력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맞지 않다. 영양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나 주민 수용소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먼저 고려되고 나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야 되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내주고 기업들이 이윤축을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밀집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다른 지역, 도단위 지역만큼의 밀집도가 영양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좋다라는 것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돼서 영양폭력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영양풍력은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밀집 집중도만으로도 전국 최고인데 지금 주민들이 이제 그 허탈하게 농담하는 게 이게 무슨 주민들과 자연을 그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서 실험하는 실험실도 아니고 이건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떤 누적 영향에 대한 평가들이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영양에서의 풍력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재고보다는 두 분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영양 풍력 발전은 백지화되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의미의 재생 에너지들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 같으면 그 재생 에너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살겠다는데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영양군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빨리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군수님, 영양 국민들이 힘들어요. 빨리 정리합시다. 네. 전직 군수님과 손잡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의견이 영양 풍력 발전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로 좀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원자력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죠.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소가 주민들에게 태풍이 되는 일은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